버트런드 러셀의 게으름에 대한 찬양은 우리가 왜 끝없이 일해야 한다고 믿게 되었는지를 탐구합니다. 산업혁명 이전 인간은 하루 15시간, 아이들은 12시간씩 일해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가와 휴식을 누리는 법을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인간은 열심히 일해도 자신과 가족의 생계에 필요한 정도밖에 생산할 수 없었다. 비록 그의 아내도 남편 못지않게 열심히 일했고 아이들도 나이가 차는 대로 노동력을 보탰겠지만 말이다. 최소한의 필요를 웃도는 작은 양의 잉여물이 생긴다 해도 전사나 사제 집단에게 돌아갔다. 기근이 닥칠 때는 전혀 잉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일하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반면 전사와 사제들은 평상시처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러시아에서는 1917년까지 이러한 체제가 존속했고 그 이후에는 공산당원이 전사와 사제의 특권을 계승했다. 동양에는 아직까지 잔존해 있다. 영국에 겨우 산업혁명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 전쟁 시절까지도 이 체제가 맹위를 떨쳤고 100년 전 자본가라는 신흥계층이 권력을 획득할 때까지 이어졌다. 미국에서는 이 체제가 종식되었는데 단 남부에서는 남북전쟁 때까지 존속했다. 처음에 전사와 사제들은 힘으로 강제하여 농부들을 생산케 하고 잉여를 내놓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란 대가의 일부가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부양하는 대로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것이 농부들의 본분이라는 윤리를 받아들이도록 유도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 방법을 쓰게 되자 강제력을 쓸 일이 적어지고 따라서 지배에 드는 비용도 줄어들었다. 오늘날까지도 왕이 근로자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려선 안 된다고 주장하면 영국의 임금 생활자의 99%가 아마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의무란 개념은 역사적으로 볼 때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주인의 이익을 위해 살도록 유도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져 왔다. 물론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인류 전체의 이익은 동일하다고 어거지로 믿음으로써 스스로에게도 이 사실을 은폐한다. 그러한 믿음이 진실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노예를 거느렸던 아테네인들은 여가의 일부를 바쳐 영원히 문명에 남을 공헌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도 여가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부자들에겐 언제나 충격이었다. 19세기 초 영국에서는 남자의 평일 근로시간이 15시간이었다. 아이들도 하루 12시간 일하는 게 보통이었고 어른만큼 일하는 경우도 있었다. 노동시간이 약간 긴 것 같다고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제넘게 제의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이리 어른들에게 술을 덜 먹게 하고 아이들에겐 못된 장난을 덜 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었다. 내가 어렸을 때 도시 근로자들이 막 투표권을 따낸 직후였는데 몇몇 공휴일이 법으로 정해지지 상류층에서 대단히 붕괴했다. 나는 한 늙은 공작이 한 말을 아직도 기억한다. 가난뱅이들이 휴일에 뭘 한다는 거지? 그 사람들은 일을 해야만 한다고.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보단 덜 노골적이지만 그 정서는 그대로 남아 경제적 혼란의 뿌리가 되고 있다. 여가의 현명한 이용은 문명과 교육에 의해 가능하다. 평생 동안 장기간 일해온 사람이 갑자기 일을 하지 않게 된다면 따분해질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상당한 양의 여가 없이는 최상의 많은 것들로부터 차단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박탈을 겪어야 할 이유는 이제 없다. 다만 우매한 금욕주의, 즉 그나마 자기는 지키지 않으면서 남에게나 강요하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과도한 노동을 주장케 할 뿐이다. 사실 물질을 이동시키는 작업이 우리 생존에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인간 생활의 목적이라고까지 강조될 필요는 없다. 만일 그렇다면 셰익스피어보다 인부 한 사람이 더 뛰어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있어 우리는 두 가지 동기로 인해 오도되어 왔다.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다. 이 때문에 부자들은 수천 년에 걸쳐 노동의 존엄성을 역설해왔다. 자신들은 그 부분에서 존엄하지 않아도 되도록 애써 배려하면서 말이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지구상에 일으키는 매우 멋진 변화들에서 기쁨을 느끼도록 만드는 메커니즘에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동기 중 어느 것도 실제로 일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호소력이 없다. 노동자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요? 하고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이 대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나는 육체 노동을 즐긴다. 노동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나는 한 번도 듣지 못했다. 그들은 이를 생계에 필요한 수단으로만 생각할 뿐이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것이든 행복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바로 여가에서 나오는 것이다. 과거에는 속편하게 노는 것에 대한 수용력이 있었다. 그러나 능률 숭배로 인해 그러한 부분은 사라져 버렸다. 현대의 인간은 모든 일이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자체를 목적으로 일하는 법이 없다. 누구도 하루 4시간 이상 일하도록 강요받지 않는 세상에서는 과학적 호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 호기심을 마음껏 탐닉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수준의 그림을 그리는 화가든 배골치 않고 그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젊은 작가들은 기념비적인 대작을 내는데 필요한 경제력을 확보할 요량으로 감각적인 작품을 써서 주의를 끌어보려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사실 마침내 대작을 쓸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이미 취향과 재능이 달아나고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업상 경제나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은 학문가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교류가 없을 경우 대학에 몸담은 경제학자들의 작업은 현실감을 상실하기 쉽다. 의료인들에게 발전한 의학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것이고
교사들은 젊을 때 배운 따라서 그 사이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변해버렸을 지식들을 틀에 박힌 방법으로 가르치느라 분투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생의 행복과 환희가 충만할 것이다. 신경쇠약과 피로와 소화불량증 대신에 말이다. 필요한 일만 함으로써 기력을 소모하는 일 없이 여가를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가 시간에 지쳐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므로 사람들은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류의 오락거리만 찾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1%는 직업상의 일에 써버리지 않는 시간을 뭔가 유용한 추구를 하는데 바칠 것이다. 또한 그러한 일들은 그들의 생계와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창성이 방해받는 일은 없을 것이며 나이 많고 박식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표준에 맞출 필요도 없을 것이다. 버트런드 러셀은 말했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환희는 여가에서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과도한 노동에 갇힐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오늘 노동과 여가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